네,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보수 진영은 60대의 발언권이 굉장히 강하고 또 숫자가 많습니다. 60대, 70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들이 갖는 불만 중에 이 세대가 제기하는 이 사전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 중에 하나가 미통당 지지가 높은, 말하자면 국힘당 지지가 높은 60대 이상이 사전 투표율도 높은데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국힘당 지지가 높은 60대 이상의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의 차이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당락하고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유종열 형하고 저하고도 몇 번 이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국힘당 지지가 높은 60대 이상이 사전 투표에 많이 나갔는데 왜 당일 투표하고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나오냐 하는 의문들인데 사실은 왜 떨어지냐는 거를 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다른 질문을 이중적으로 하면서 약간의 그 개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미통당 지지가 높은 60대가 사전투표율이 높다. 그런데 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미통당 후보들이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이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세대별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23.8%, 네. 50대는 30.25%, 그 다음 60대는 31.92%를 해가지고 6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이게 높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60대 이상은 미통당 지지율이 훨씬 높았지 않습니까? 최소 한 70%는 됐을 겁니다. 높았는데 60대 이상도 사전투표도 많이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통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착각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 중에서 그냥 영남 지역을 예를 앞에서 들었는데 영남 지역이라 그러지 말고 요거를 60대 이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30%, 미통당 후보들이 한 70% 정도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후보들 지지하는 성향을 보면 사전투표 성향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1000명 중에 1000명 중에 300명, 700명씩 지지를 하고 그렇죠. 사전 투표를 가는 사람은 여기는 45%, 여기는 35%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하는 게 45%니까 사전투표한 사람은 135명이 될 거고요. 미통당 같은 경우는 700명 중에서 35%가 사전투표했으니까 245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득표율 보면은 민주당 후보는 35.5가 나오고요. 미통당 후보는 64.5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그 다음에 당일 투표하는 사람들은 45%만 사전투표했기 때문에 나머지 55% 당일 투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일 투표한 숫자는 165명이 되는 거고요. 미통당 지지자들은 65%가 당일 투표에 참가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 참가자들은 455명이 됩니다. 그러면 미통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은 26.6이 나오는 거고요. 미통당은 73.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지율은 득표율입니다. 득표율입니다. 네.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 차이를 계산해 보면 당일 투표율이 이거였죠. 26.6이었죠. 민주당은 후보는. 그래서 여기에 35.5 빼니까 8.9가 나오죠. 마이너스 8.9. 반면에 미통당은 8.9가 나오지 않습니까? 플러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사전 투표율이 60대가 높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미통당이 오히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이게 이제 버스데이 패러독스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는 착시 착각 현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 분명히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 사실 하나를 두고 그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숫자 참여율이 이게 결정하는 기본적으로 겁니다. 낮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일 투표 참가율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예, 예. 네. 이게 결정적으로 네.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됐습니까? 되셨어요. 예. 야, 우리 60대가 많이 나가는데 왜 여전히 결정력이 없나? 여전히 결정력이 없습니다. 예. 예. 많이 사전투표를 많이 나가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당일 투표 때 다 영향을 주고 당일 투표 참여율도 줄어들게 되고 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율 사이에 이렇게 역전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영남에서 이렇게 8.9% 차이가 나듯이 60대에서도 마찬가지 사전 투표율이 높다 그러더라도 역시 이렇게 8.9%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60대가 많이 나가는데 그 사이에 빼고 이 당일 사전 투표율 차이라는 거는 빼고 왜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지금 묻고 있는 속으로 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는 60대가 많이 나갔는데 왜 떨어졌느냐는 질문을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당일 사전 투표율 차이가 왜 민주당이 더 말하자면 높냐 사전 투표율이 그걸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이 진심을 숨겨놓고 엉뚱한 걸 가지고 시비를 삼는 그래서 잘 생각을 못하는 사람에게 착각을 유발하는 그겁니다. 의구심을 유발하는 그런 말장난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말장난이다. 실제로 사전투표 참여율이 결정을 하는 거다. 전체적으로 그 지지자 그룹별로 네, 참여율이 결정하지 단순하게 이 60대의 지지율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표를 여러분이 이 영남이라 하지 말고 60대 이상의 투표자라고 보고 이 표를 나중에 혼자서 그려보고 계산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당일 사전 투표율 차이라고 하는 게 그냥 통계적인 것 뿐이지 이게 당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